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 영업부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 달 환율 동향과 그리고 12월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달러 환율은 하방으로 급락을 했는데요. 월 초에만 하더라도 1420원대에서 등락을 했지만 2주 차에 들어서 무려 주간으로 100원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11월 월 초에만 하더라도 미국 연준의 FOMC가 있었는데요. FOMC의 회의에서 미국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0.75%포인트의 금리를 올렸고요. 지난 6월과 7월, 그리고 9월, 그리고 11월까지 4번에 걸쳐서 75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란 부분, 75bp 금리 인상 부분이 시장에서도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금리가 좀 더 올라가고 그리고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인 이제 11월 2주 차에는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11월 8일 날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공화당이 하원을 해서 승리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부가 약해질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달러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11월 10일 날이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10월 달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로 0.4%,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3%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장에 예상했던 이제 전월비 0.6과 그다음 근원 같은 경우에도 한 0.4에서 0.5% 가까이 오를 것이다 봤는데 그거보다는 못 미쳤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월치 그리고 시장 예상치에 모두 물가가 하회하면서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정점에 대한 인식, 그로 인해서 연준 역시도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 11월 3주차나 4주차에는 환율이 좀 반등을 했지만 반등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 1300원대 초반에서 1360원대까지 오르긴 했지만 다시 이제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연준의 속도 조절,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이런 부분이 기대되면서 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였고 이 달러 한도는 132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2월 달 이제 환율에 있어서 어떤 이벤트를 주목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12월에 주목할 이벤트는 월 초에는 뭐 미국의 고용 지표나 아니면은 12월 4일에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 주가 이제 주목할 이벤트들이 쭉 있는데 13일 날은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 다음 날 이제 14일, 15일에 걸쳐서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그 다음 날인 15일에는 유로 22 회의와 영국 BOE 회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일본의 BOJ 회의까지 있어서 12월 달은 중순 이후로는 뭐 미국, 유로, 영국, 일본 순차적으로 이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앙은행의 최근에 이제 긴축 속도 조절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 이후에 이벤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FOMC가 이제 14일, 15일 날 있을 예정인데요. 그 전날 이제 13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물가 결과가 이제 FOMC 회의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12월 달 회의에서 연준이 75bp가 아니라 50bp 정도의 금리 인상에 단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 인사들 중에서 뭐 일부나 몇몇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특히 이제 FOMC 의사록, 11월 FOMC 의사록에서도 이 다수 의원들이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달에 주목할 부분은 연준 위원들이 분기마다 이제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뭐 목표 금리를 이제 3.4에서 4.4까지 올렸고 최종으로는 4.6%까지 올렸는데 이번 12월 달에도 아마 최종 목표 금리를 내년 목표 금리죠. 내년 목표 금리를 4.6% 이상으로 아마 상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나 상향할 거냐라는 부분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마 연준 자체가 내년 1분기나 2분기 정도에 5에서 5.25%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 위원들도 아마 5에서 5.25% 정도를 목표 금리로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을 만약에 제시하게 된다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겠지만 지금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도 못 미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엔 연준 위원들도
과잉 긴축보다는 적절한 긴축 정도를 제시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그런 수준에서 아마 물가 전망 그리고 경제 전망을 하향하면서 연준의 목표 금리는 5에서 5.25%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5점에서 5.25%가 연준이 제시한다면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는 혼조를 보이겠지만 달러는 아마 추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이 이제 긴축 속도 조절 때문에 기대 때문에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달러 환율도 하락했고, 하지만 이제 달러가 더 급락하거나 아니면 달러 환율이 지금 수준에서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내 상황과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도 있는데요. 일단 국내 무역 수지 적자가 11월에도 60억 달러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월에 이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무역 수지 적자 중에서 유가 하락 때문에 에너지 수입이 줄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수출이 큰 폭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달 같은 경우에 1월에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로는 16% 감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출이 부진하다는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무역 수지 적자는 결국에 달러 유입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달러원 환율의 하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도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강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2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고 주간으로 거의 한 1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 봉쇄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위안화에는 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 무역 수지 적자, 그 다음에 인접 국가인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거기다 봉쇄 조치 연장 우려들, 위안화 환율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마 달러 환율의 하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1월 달 환율이 평균으로 한 1360원대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월 대비로는 한 60원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제 펀더멘탈로 저희가 추정하는 부분은 적정 환율 이제 페어밸류라는 부분이 있는데 10월 달까지는 적정 환율이 1347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420원대 환율은 적정 환율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 수급적인 불안이나 아니면 불안 심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 보고 있는데요. 이 11월 달 환율이 136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 평균 환율, 그러니까 적정 환율에 비해서 거의 이제 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11월 달 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유가가 좀 하락한 점, 그다음 위안 환율도 뭐 10월에 비해서 낮아진 점을 감안했을 때는 11월 달 적정 환율은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내 무역 수지 적자 부분이나 경상 유지 흑자도 줄어들고 있고 거기다 위안화 환율도 제한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단이 강하진 않을 것이다라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설명 변수의 회귀 개수 자체가 이제 위안화 환율의 회귀 개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위안화 환율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그 부분은 아마 적정 환율에 있어서 이 달러 환율의 하단을 좀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월 달 이제 주요 이벤트하고 몇 가지 이제 이슈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12월 달 가장 주목할 이벤트는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14, 15일 날 미국 연준의 FOMC가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도 속도 조절이라는 부분도 얘기 나왔기 때문에 아마 최종 목표 금리가 확인된다면 이는 달러를 추가적으로 약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무역 수지 적자라 부분과 그 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과 봉쇄 조치 연장이라는 우려들, 중국 위안화의 제한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환율이 또 달러 환율이 급락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 지수로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200일 이평선이 105.3포인트에 있고 그 위로는 100일 이평선이 109.2포인트에 있는데 지금 최근 달러 지수가 105포인트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200일선이 깨질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200일 이평선이 한 1308원 정도, 그 다음 100일 이평선이 1365원에 있는데 결국에 이제 1300원이라는 숫자가 지금 뭐 미국 연준 의지로 본다면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경제 상황 그리고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1300원도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2월 달러 환율은
하단으로는 1,300원 그리고 상단으로는 1,365원 정도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로원 환율 같은 경우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페리티 환율을 복귀했기 때문에 유로원 환율은 1,370원에서 1,415원 정도. 그다음 엔원 환율은 엔화도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원화 강세보다는 좀 미약하기 때문에 하단은 940원 그리고 상단은 980원 정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